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요. 택배 개봉기인데요. 1월달에 이제 연휴도 있잖아요. 아주 길디 긴 연휴가 있는데 읽을 만한 책들을 구매해 봤습니다. 짠! 이렇게 구매를 해봤고요. 네. 어떤 책을 샀냐면 짜잔! 이 책들을 샀습니다. 가볍지 않지만 가볍게 구매해봤어요. 이 책부터 먼저 보여드리자면 그라는 그림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보자마자 너무 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언제나 있는 그 금전적인 이슈로 장바구니에만 담아두고 있다가 이번에 장바구니를 긁으면서 한번 구매해봤습니다. 하지만 아직 88권의 책들이 장바구니 담겨 있는데요. 어쨌든 네, 그 중에 하나 가져와 봤고요. 여러분과 함께 비닐을 뜯고 싶어서 기다렸습니다. 책이 다칠까봐 항상 무서워. 책이 다칠까봐. 자, 재질은 이렇게 보들보들한 재질이고요. 이 그림도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 내용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런 책이에요. 이 안에 이렇게 책 포스터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있고요. 여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속마음들을 핑크색으로 표현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건지 느낌이 조금 오시나요? 그럼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거는 리뷰를 제가 해볼게요. 리뷰를 할게요. 이런 것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사람들의 내면을 표현한 이 핑크색 그림들. 이 사파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일단 내용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 그림책을 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구매 목록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었고 자, 이렇게 시작하지만 뒤에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끝이 난답니다. 멋지지 않나요? 어떤 내용인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 책. 너무 사고 싶었던 그 소리에 관한 책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소리에 대한 광범위한 탐험, 듣는 행위에 대한 찬사이자 침묵에 대한 경의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냥 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주가 탄생했을 때부터 존재했던 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자세한 건 읽어봐야 알겠지만 너무너무 가볍고요. 이 재질도 굉장히 얇고 표지도 진짜 가볍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치 과학 잡지 에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이제 내지들 하지만 에피보다 더 가벼워요. 이것도 이렇게 부드럽게 살아 넘어가고 그래서 이것도 흥미롭게 금방금방 잘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데요. 이런 거 있잖아요. 고대 동물의 소리, 멀리 퍼져나가는 고래의 노래, 막 최초의 소리, 우주의 소리, 천구의 음악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궁금증을 자극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보이는 소리, 플라톤의 동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인류의 소리 막 이런 거 너무 재밌게 읽을 것 같고 이것도 나중에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시집도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제가 중고 서점을 계속 뒤졌어요. 그래서 중고 서점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계속 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서 결국은 구매했습니다. 네,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렴이라는 제목의 시집이고요. 이 시집이 처음에 이 제목을 보고 너무 끌렸는데 내용을 몇 가지 봤는데 너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박윤준 작가님을 제가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고, 그리고 이 책 드디어 딕테, 여러분 되게 유명한 책인데요. 차학경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우리는 이 책이 이렇게 판매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책의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검색창에 검색만 해보시더라도 이 책의 기나긴 히스토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차학경 작가님이 이 책을 쓰시고 출판된 지 3일 만에 극악한 일을 당하시고 슬픈 일을 당하시고 책이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작품이죠, 이 책이. 그리고 그 스토리도 굉장히 엄청나고요. 그 일이 벌어진 사건도 입에 좀 담기가 좀 괴로운 사건인데요. 이제 나쁜 일을 당하셨어요, 작가님께서. 그것도 이제 매일 자주 보았던 건물 경비원에게 나쁜 일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엔 유작이 되었고요. 이 책이 한국에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문학사상에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됐고요. 이 작가님의 글 쓰는 스타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거든요. 흥미로워서. 그래서 이 작가님이 쓰는 그 산문인데요. 이 산문이 소설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산문 같기도 하고 에세이 같기도 한 모든 장르를 뛰어넘는 구분 없이 여러 가지 시도가 엿보이는 그런 책이다라는 글을 보고서 이거는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하게 된 책입니다. 네, 읽어봐야지 자세한 건 좀 알 수 있겠죠? 근데 내지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런 편집이라던가 가름끈 얇게 있지요.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것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흥미롭고. 그리고 제가 알라딘에서 굿즈를 하나 사봤는데요. 이 책들을 사면은 이제 얼마 이상이 되면은 엄청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굿즈들이 있잖아요. 라면 컵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나중에 스프나 죽 같은 거를 담아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6,900원에 6,800원이었나요? 아무튼 저는 이제 허트 오브 러브로 구매를 해봤어요. 헨리 마티스의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큰 크기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그리고 단열 재질이고 당연히 도자기 재질이고 이 무늬도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페이지 설명을 보니까 여기에 김치 같은 거를 담아서 두고 반찬 막 무 이런 거 놓고서 라면 같이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라면을 담아서 여기 라면 있는 걸 젓가락으로 건져서 컵라면처럼 뚜껑처럼 먹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저는 근데 약간 스프나 죽 같은 걸 담아 먹으려고 사봤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택배 개봉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저번에 시간의 흐름 출판사가 아니죠? 어디였죠? 이 민음사에서 나왔던 이 단어극장, 김유린 작가님의 단어극장을 읽고 김유린 작가님의 소설을 좀 읽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찾다 보니까 갱들의 어머니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설책을 이북으로 샤라락 읽었는데 이제 제 생각과 상상과는 너무너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살짝 실망스러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김유린 작가님께서 소설을 써주시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런 접근법으로 쓰지 않으시고 그런 접근법을 쓰지 않으시고 소설을 써주신다면 좀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는 않을까. 왜냐면 그 첫 장면을 읽을 때 그 소설 첫 페이지를 읽을 때 한 5페이지 정도 읽을 때 굉장히 흥미진진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계속 너무 흥미진진해서 막 읽었는데 그 뒤에 이제 스토리 라인을 뭉개뜨리고 없애뜨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지만 그럼에도 그 스토리 라인을 어떻게 살려가지고 결말을 지어내는 그런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작가님의 어떤 그 말을 읽어보니까 작가의 말을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걸 읽어보니까 환상 같은 느낌? 현실에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하지만 내가 그것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내고 싶었다 라고 하셨는데 이미 제가 모양새라는 작품을 읽고 난 다음이었고요. 그리고 박소영 작가님의 글을 읽고 난 다음이어서 그 엄청난 흡입력과 그 환상과 현실을 드나드는 그 글들을 읽고 난 다음이어가지고 살짝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 뒤에 문학 평론을 해주시는 분께서 평론을 해주신 거를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내용으로 하신 게 맞다면 그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글을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을 재미있게 쓰시는 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말장난이 많은 건 재미있었어요. 말장난이 많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건 너무 재밌었는데 하지만 개연성이 떨어졌고 그 스토리 라인을 제가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너무 막 오글거렸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글오글 걸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김유린 작가님의 소설이 너무 기대됐었는데 기대한 만큼이 아니라 살짝 실망을 했고 하지만 그럼에도 그런 형식의 소설을 쓰지 않고 김유린 작가님 특유의 그 말장난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그 글들 문장력 그걸 살린 소설을 써주신다면 너무 재밌겠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갱들의 어머니가 그런 문장력을 살리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재밌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재밌어요. 하지만 스토리 라인이 의도하신 바긴 하더라고요. 작가님께서 그 스토리 라인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 그러면 여러분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읽었다가 실망하실까봐 또 이제 제 마음은 조마조마하고 하지만 읽어보면 좀 경험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실험적인 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딕테도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그렇지는 않겠죠. 이제 김유린 작가님의 글 형식을 제가 우리나라 글 중에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물론 제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읽었다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그리고 그게 떠올랐어요. 그 환상이나 은유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We Are Liar라는 영국 책이 있거든요. 그 한국 번역서가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어디였을까? 있어요. 이제 찾아 드릴게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 We Are Liar라는 책이 그 동화 작가님, 그림책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고 청소년 문학상을 영국에서 수상한 책인데요. 그 책이 어떤 인권이나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 정신세계나 성숙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어요. 인간 성숙. 그래서 되게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로맨스를 중앙에 두고서 그 모든 것들을 전개시켜요. 성숙, 인권, 인종차별, 그리고 성장 이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많이 이렇게 주인공이 이렇게 겪어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글인데 그 글도 굉장히 은유적이거든요. 그래서 시적 표현이 많고 굉장히 은유적인 책인데 이제 그런 글도 그 이후로는 그 We Are Liar 이후로는
본 적이 없긴 해요. 근데 그 책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단어극장 말고 그 김유린 작가님 소설 읽다 보니까.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택배 개봉기였는데 이제 다른 얘기들까지 했는데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언제나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